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국 전역에 노 코리아 팻말이 붙고 스마트 정류장 광고판엔 누군가 한글을 지워버린 낙서를 해놨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야 후지모토입니다. 일본계 AI 전문가로 지난 2년간 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자문해왔습니다. 태국은 한국 기술로 완성된 모범 사례였습니다. 시스템, 보안, 언어까지 모두 한글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방콕 중심가에서 열린 기술 포럼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현지 병원장이 발표를 마치자 객석에선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돌변했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며 스마트 국가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기술, 한글 기반 시스템, 그리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녁 뉴스 속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총리, 한국과의 디지털 협력 중단 선언, 중국 기업과 새 협약 체결. 기자회견장에서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합니다. 더 유연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현장은 술렁였고 그 다음 순간 SNS가 폭발했습니다. 샵 벤코리아, 샵 태국은 한국을 원치 않는다. 샵 노코리안. 한때 태국은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K-팝 콘서트로 도심이 마비되고 방콕의 학교 교과서엔 한류 문화가 소개될 만큼 한국은 태국 청년들의 꿈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AI 병원, 스마트 교통, 디지털 교육, 모든 것이 한글로 작동하는 기술 인프라로 태국 전역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3년 11월 태국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KTA 전자여행어가 시스템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이어 유명 태국 유튜버가 인천공항에서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강제 송환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는 유튜브에 한국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렸고 2023년 11월 태국의 한 고위 공직자의 부인과 자녀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KTA 전자여행어 가제 승인에서 탈락했다는 이유였죠. KTA는 모든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한국은 이를 통해 불법 체류 및 범죄 가능성을 사전 필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도되자 태국 언론과 SNS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국인을 차별했다. 고위층도 못 들어가는 한국. 도대체 어디서 오만함이 나오는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어진 사건이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3년 말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태국 유튜버가 인천공항에서 불법 노동자 의심을 받아 입국을 거절당하고 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는 SNS에 돈이 있어도 한국은 우릴 거부한다. 우릴 환영하지 않는다. 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감춰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국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유튜버가 과거 방문 시 관광비자 상태에서 상업 촬영을 진행한 전력이 있고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 사이에 불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단순한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입국 심사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현지 언론들은 고위층도 쫓아낸 나라, 인플루언서를 박대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한국 내 커뮤니티 댓글을 캡처해 태국은 마약 천국, 불법 체류자 많다는 소수의 악성 발언을 전체 국민 정서인 것처럼 포장했고 이후 태국 SNS는 순식간에 샵반 코리아, 샵노 코리아 해시태그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한다. 한국은 아시아 속 제국주의다. 이젠 일본으로 가자. 감정은 들불처럼 번졌고 거리에는 노 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등장합니다.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상점에서 쫓겨나는 영상이 퍼지면서
한국 대중의 반응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한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KTA 거절은 국가안보와 출입국 통제를 위한 합법적 절차이다. 차별적 의도는 없으며 KTA는 112개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태국 국민 전체에 대한 차별은 절대 아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측에 설명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도 공식 통계와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태국 내 언론과 여론에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은 언론 프레임에 휘둘려 확산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한국은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반복된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한 과도한 왜곡 보도, 한국 네티즌의 일부 발언만 편집해 전체 여론처럼 포장한 언론, 정부의 명확한 해명 요구에도 한국은 태국을 차별한다는 프레임이 고착.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배제하고 중국과의 기술 MOU를 체결하면서 한류 시스템을 정치적 카드처럼 흔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신뢰 기반의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은 다시 공급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구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은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주 태국 한국기업연합 회장인 정세훈 이사와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사야 씨, 우린 이번 주부터 철수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의 말이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철수라고요?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축이 사라진다고요? 그날 밤 사무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방콕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평소 반짝이던 스마트 가로등이 그날은 전멸하며 꺼져가고 있었죠. 마치 경고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죠. 태국 방송국에서 보도한 한국은 태국인을 무시한다는 영상. 알고 보니 자막이 조작된 인터뷰였지만 이미 수백만 조회수를 넘겼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정세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이제 기술이 아닌 감정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으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입국 거부 사례 급증 유명 태국 인사 한국행 도중 공항서 강제 귀국 조치. KTA 논란이 태국 내 불매운동을 기폭제로 만들었고 정부는 민심 수습을 위해 한국 기업 전면 철수 명령을 묵인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붕괴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철수는 마치 심장박동이 하나씩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출근했고 커피숍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사라진 건 병원의 데이터였습니다. 중앙서버에서 내려오던 환자 기록 API가 응답 오류를 띄웠습니다. 병력 조회가 안 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어요. 의사들은 황급히 수기 차트를 꺼내들었지만 AI 기반 복합 진단 시스템이 꺼지자 진료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환자 작년에 수술했는데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던 백업키가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현장에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생산 라인의 로봇팔이 멈췄고 이어서 제어 시스템 전체가 블루 스크린으로 마비됐죠. 이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받아야 돼요. 근데 인증서가 만료됐어요. 이 장비는 한국 제조사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했고 그 원격 지원 채널은 철수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선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기반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 메시지를 띄운 채 멈췄습니다. 학생 정보, 수업 자료, 성적표 전부 어디 갔어요? 교사들은 스마트보드 대신 칠판을 꺼내야 했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아이들은 교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분노했고 SNS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태블릿을 산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거였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다. 그리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 시스템은 한국의 스마트 관제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연동돼 있었고 인증 만료와 보안 토큰 무효화로 인해 서버와의 통신이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방콕은 시뻘건 정체로 뒤덮였고 경찰이 사거리마다 투입됐지만 해결은 불가능했죠. 사야는 그 와중에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잖아. 새로운 AI가 오고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의 엔지니어가 도착했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포맷이 다릅니다. 태국어 방언이 음성 인식에서 오류가 납니다. 중국어로 학습된 AI는 태국식 영어 발음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병원 진료 예약 시스템은 3일 연속 다운됐습니다. 정세훈 이사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야 씨, 백업 시스템도 전부 폐쇄했습니다. 모든 사용자 인증키는 폐기됐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회수됐습니다. 저희는 인도로 이동합니다. 사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다는 것.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2024년 초 방콕의 한 중형 여행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예약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한류 체험 상품은 완전히 사라졌죠. 과거 인기 많았던 K-메디컬 투어와 스마트한 한글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급감했고, 고급 호텔, 한국 식당, 전통 공연 업체까지 줄지어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결국 타격은 한국이 아니라 태국 내부에 먼저 미쳤습니다. 한 가이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우리는 정작 가장 친했던 한국과 멀어지고 있네요. 관광객 반응도 업계 분위기도 차갑기만 합니다. 방콕 외곽의 한 공립학교는 5년 전부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한글 기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AI가 채점하고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한 여론과 예산 중단 여파로 해당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고 결국 중국산 플랫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곧바로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태국어 방언을 인식하지 못하고 AI가 문제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존 한국 시스템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개인별로 추천까지 해줬거든요. 학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업이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류만 나요. 한 교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던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정치가 교육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카논이라는 청년은 한국 POS 시스템을 기반으로 태국 최초의 디지털 카페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인물입니다.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어요. 결제, 재고, 발주, 고객 분석까지 한글 기반 시스템이 다 해줬죠. 하지만 태국 내 한국 기업 철수설이 돌고 실제로 기술 지원이 제한되면서 그의 매장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품으로 대체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느리고 고객들도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죠. 결국 카논 씨는 일부 지점을 폐점하게 되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신뢰, 우리 고객의 경험 전체였어요. 한 시민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샷반 커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들이 떠난 뒤 알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이 아닌 함께 만든 미래를 우리가 밀어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만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첨단 의료기기를 설치해주고 그것을 유지할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해 주었습니다. 학교에는 태블릿을 기증하고 한국어로 된 AI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설치해 주었죠. 아이들이 처음으로 태블릿을 만지고 코딩을 배우며 미래를 꿈꾸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제 친구는 한국 기술자들이 퇴근 후에도 직원들에게 한국식 품질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며 함께 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윤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향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중국과 손을 잡았고 그들은 재빠르게 들어왔죠. 하지만 중국 기업은 오직 계약서만을 중시했어요. 불편하다는 말엔 관심 없었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돈 내라는 말뿐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과 시스템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미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던 유일한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나누던 신뢰와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한글을 배워왔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관련 프로그램이 사라졌습니다. 딸은 이제 무얼 꿈꿔야 할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 사건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건 아닐까요? 지금 태국에는 그때의 분노보다 뒤늦은 아쉬움과 후회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샵 한글 시스템 돌려줘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SNS를 뒤덮었고, 카노는 자신의 플랫폼이 무너진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공개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한국 기술 덕분에 하루 300명의 고객을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단 24시간 만에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태국 전역에 시위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미래를 배웠다. 그런데 왜 그걸 지워버렸나? 사야는 태국 교육청 긴급 자문회의에 초대됐습니다. 기획관이 물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6개월 내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구축보다 이식이 어렵습니다. 이미 손실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고요. 학생 수백만 명의 기록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사야는 조용히 병원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 종료로 인해 진료 지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밑엔 누군가 연필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한글로 된 진료 시스템이 그립습니다. 사야는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정세훈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는 없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봤어. 카논의 말에 사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글 기반 스마트 플랫폼으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교하게 연결된 그 기술 위에서 그와 수많은 태국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그의 플랫폼은 멈춰섰고 매일 수십 건의 환불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꿈을 잃었어요. 코드 몇 줄이 아니라 미래가 무너진 거예요. 카논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야는 말없이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된 메뉴를 보며 시스템을 익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정부는 우리를 고려하지 않았죠.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용히 피켓을 들고 말이죠. 우리가 배운 건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웠나요? SNS엔 실시간으로 시위 영상이 퍼졌고 샵 한글 시스템 돌려줘가 글로벌 트렌딩 3위에 올랐습니다. 사야는 시위 현장 한가운데에서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수타나, 과거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던 기술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우리 얘긴 듣지 않았죠. 그녀는 말없이 사야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태국 정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 기술협력 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기술 간의 이식성과 적응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국과의 교류 재개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야는 그 장면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엔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세훈 이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다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날 밤 사야는 태국 한국 스마트 협력이란 제목으로 조촐하게 열린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전시장 안엔 지난 3년간의 협력 프로젝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로 구성된 스마트 교실, AI 수술 로봇을 시연하던 병원, 그리고 수타나가 웃고 있던 그날, 그녀는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 흔적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밝았습니다. 사야는 태국에서 돌아온 뒤 바로 서울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색빛 도시와는 다른 살아 숨쉬는 듯한 기술의 흐름이 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한국형 스마트 시스템, 인도 시장 성공적 진출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카페에선 대학생들이 한글로 코딩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풍경을 봤었는데 잠시 착각이 들 만큼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본사 이사회 보고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사야는 태국 프로젝트 철수에 대한 보고서를 차분하게 읽어나갔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글이 사라진 날, 미래도 멈췄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에서의 전산 마비, 교통 혼잡, 병원 붕괴, 그리고 시민 시위 영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사야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야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여의도 한강변에서 보냈습니다.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 불빛은 방콕의 스마트 가로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때 그곳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세훈 이사는 사야에게 짧은 인사를 보냈습니다. 태국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며칠 뒤 사야는 태국에서의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났다. 남겨진 건 무너진 시스템과 무거운 후회뿐이었다. 진짜 실력과 진심을 가진 나라를 외면한 결과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태국 하늘 아래에서 반짝이던 한국 기술의 불빛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지 않아. 그리고 닫힌 문은 다시 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콘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